제가 항상 올해만 이런 강연을 제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한 30번? 30번 정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꼭 이메일 보내신 분들이 한 강연당 두세 명씩은 꼭 있으세요. 꼭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저는 분명히 달라진 인생을 사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앞으로 저와 만나게 될 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선배들이 찾아오죠. 가끔 선배들이 와요. 근데 저는요, 선배가 왔을 때 이야기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대학을 갔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무슨 회사를 한다는데 무슨 용기로 했을까? 돈은 어디서 났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좀 주제 넘지만 쫓아갔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막 뛰어나가서 막 형! 뭐 대뜸 부르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메일이나 뭐 연락처를 주시면 연락하면 안 되냐 하면 대부분 줘요. 대부분. 물론 연락을 했을 때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저도 겪어봤고. 근데 대부분 또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절박했다기보다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힘든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되신 분들 보면 그냥 무작정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대학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역시나 주변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이 오늘이 저는 시작점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생 사시면서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 소식도 제가 보게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던 중3 여자애가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둘 다 의대를 갔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의 과외를 받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블로그를 하다가 제 블로그를 오게 해서 제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홍대 클럽하고 있을 텐데 되게 자기들은 꿈꾸는 이상향이 막 이렇게 멋있는 대학 생활을 막 꿈꾸고 있었는데 막 피터하면서 힘들다 그러고 막 돈이 없다 그러고 이런 대학생의 글을 보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과외하는 제 친구 졸라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둘이 같이 과외받은 친구였는데 둘 다 그때 이제 얘기하다가 의대를 가겠다 목표를 정하고 정말로 3년 후에 의대를 갔어요. 한 친구는 서울대 의대고 한 친구는 저희 가천의대라고 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둘 다 잘 됐어요. 지금은 한 친구는 레지던트하고 있고 한 친구는 포닥이라고 해서 외국 가서 지금 공부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중3 때 그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잘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 된 사람은 좀 달라요. 일단 그 또래에서는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특이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열정이에요.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주변 보시면 맨날 그런 친구 있어요. 방방 뒹굴뒹굴해서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친구들은요.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3년 후에 난 어떤 사람이 될까? 혹은 야, 난 대학을 가면 뭐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지? 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생각한 친구도 있어요. 17살, 빠르면 16살, 약간 늦으면 고3, 19살. 근데 분명한 게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날까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일단 가서 생각하자예요. 이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학교 가서도 똑같아요. 뭐 하지? 취업을 뭐 하지? 직업을 뭐 하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언니, 그 다음에 오빠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좋은 회사를 선호합니다. 가서 생각하지. 그래서 2년 전에 제 친구들 삼성전자 들어가고 현대자동차 들어간 친구들이 모여서 술 먹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나 이제 또 뭐 하지? 삼성 들어왔으니까. 현대자동차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냥 꼴이 다 포장지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친구들이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부러워. 부러워. 예를 들면 제가 사업하면서 홍콩, 싱가포르 비행기 타고 나가면 부러워. 자기는 그렇게 못 나간다고. 사장이랍시고 가끔씩 아파서 들어누워서 회사 안 나가. 부러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불안한 친구들과 딱 한마디예요. 늦지 않았다고. 인생은 늦는 거 없다. 단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네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 생각하고요. 열정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건데 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제가 일단 생각하는 열정은 뒤에 나오지만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게 써 있어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사전을 찾은 거예요. 궁금했어요. 형들이 맨날 열정 그러는데 도대체 열정이 뭐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열정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충분히 살았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 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일단 해.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슴이 막 설레어서 뭘 생각하고 뭐 할 걸 생각하니까 막 설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적이 있어.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친구 들려는 거 아니에요? 여봐요. 없어요. 세 번째, 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누가 말렸거나 혹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슬펐던 적이 있으신 분? 저기 이건 좀 있네요. 몇 분? 코 만지신 분 아니에요? 한 3분 나왔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틀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습관을 만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대국민 오디션이 화제잖아요. 엄청난 오디션이 많은데 저번에 만났던 고등학교 그 남자 공업고등학교 친구들 물어봤더니 한 명이 막 번쩍 섰는데 모든 선생님이 그 친구를 찍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에서 뭐였냐면 슈퍼스타 K3에 나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이거 방송 나가서 욕을 못하겠고 모모야 네가 뭔데 거기 나가라고 해서 반 친구들이 다 말렸대요. 그 신청서 내려고 하는데 더 웃긴 건 그 친구도 그럼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나갔대요. 그래서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친구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만약에 용기를 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가면 혹시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저는 허각 씨라는 분을 보고 놀랬던 게 중졸이고 사람들이 그냥 선입견 가지면 너는 화제성이 없어. 이래보면 말리겠죠. 키가 작고 못생겼어. 해보면 말리겠죠. 나가서 우승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백댄서를 했을 때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무 담당 선생님이 키가 너무 작아서 무대에 못 올라간다고 했어요. 제가 키가 대학교 3학년 때 크거든요. 170을 넘긴 게 고3 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62 정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작았어요. 그 키가 천천히 자랐고.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맘 상하고 토라져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키에 대한 단점을 듣지 않지? 라는 얘기를 되게 이렇게 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3가지 질문에 답변이 제로라는 건, 거의 제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고민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미리 전제 깔았죠. 오늘부로 바뀐다라고. 오늘부로 바뀝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